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잘하면 되는 삶에서 완벽해야 하는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부족해도 해보는 사람이 있었고, 서툴러도 계속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않고, 아직 부족하다는 말로 오늘을 미룹니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완벽주의는 성실해 보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성향이 바로 이 완벽주의입니다. 문제는 완벽주의가 실패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시도 자체를 줄여서 결과를 만들 기회를 사라지게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가 신중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뒤에 움직이겠다는 말은 듣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합리화한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정리하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이상하게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80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90점이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국에는 100점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지나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완벽주의자의 하루는 늘 바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계획과 계산이 오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부족한 채로 부딪히며 고치면서 나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방식을 가장 극단적으로 실천한 인물 중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도전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인 사람입니다. 초기 로켓 실험은 연속된 실패로 이어졌고 자금은 바닥났으며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도 속에서만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판단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패를 치명적인 낙인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실패를 피하려다 삶을 피하게 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아예 선택하지 않았던 시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시간은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성장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공백으로 남아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됩니다. 완벽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스스로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노력처럼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계속 미룹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고,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잃은 점의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은 점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멈춰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만 수정이 가능하고 방향 조정이 가능하며
성장이 시작됩니다. 반면 100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결과는 늦어지고 늦어진 결과는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기준은 더 높아지고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에게만 신처럼 완벽함을 요구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처음이라 서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이중적인 기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존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수록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실행과 누적된 경험에서 생겨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을 먼저 만들어라. 그는 완성된 해답을 찾기보다 불완전한 질문을 세상에 던지는 쪽을 택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실행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태도는 특별한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감당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실패하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행가는 실패해도 자신은 남는다고 느낍니다. 결과와 자아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었던 순간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였습니까? 아니면 어설프고 불안했지만 어쨌든 움직였던 순간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라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완벽을 기다립니다. 이성보다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을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나 자신이 부정당할 것 같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미루는 대신 기준을 올리고 기준을 올리는 대신 스스로를 가둡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재단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흠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합격과 탈락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70점짜리 결과를 실패로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70점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현실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결과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결과는 결과일 뿐이고 자신은 그보다 오래 남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실패를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한 로켓이 곧 실패한 인간이라는 공식이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실패는 설계의 문제였고 자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 정도 결과로는 나를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해지면 나를 사랑해도 된다는 조건부 허락은
결국 평생 자신을 미루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삶과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학대는 멈춰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대개 후자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기 위한 명분이 되기 쉽습니다. 완벽주의가 지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비난하고 남의 반응에 과도하게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성취도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내면 곧바로 다음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취는 쌓이지 않고 피로만 남습니다. 이런 점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간의 실수에도 덜 흔들립니다. 실수는 계획의 일부가 되고 부족함은 수정의 신호가 됩니다. 이 태도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 관계, 선택 모든 영역에서 지나친 자기 검열이 줄어들고 행동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렇게 대충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대충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은 고칠 수 있지만 공백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공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방식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완성된 그림을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조악한 스케치를 세상에 던지고 반응을 보며 선을 고칩니다. 이 방식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삶의 태도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 계획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정 가능한 인생은 존재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반면 실행가는 실패해도 아직 과정 중이라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전자는 매 순간을 심판의 자리에서 살고 후자는 실험의 자리에서 삽니다. 세네카는 인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삶을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을 최종 결정처럼 다루는 순간 인간은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은 수정 가능한 연속 선택의 과정이지 한 번의 완벽한 답안을 제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 지금 내놓기엔 민망하다는 생각, 조금만 더 다듬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몇 달째,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으로 시작하는 삶은 용기가 필요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낼 용기, 결과와 자신을 분리할 용기, 그리고 과정 속에서 배우겠다는 용기 말입니다. 이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실행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성도가 낮아도 괜찮고 반응이 미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지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70점짜리 상태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인생은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은 미리 상상했던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위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삶을 바꿉니다.